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디자인 4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주차 두 번째 강의예요. 예, 여러분들 강의 동영상 틀어놓고 그리고 지금 오토캐드 프로그램 실행을 해놓은 상태죠. 예, 그리고 책도 펼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가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실습도 하고 강의도 듣고 예,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됐죠? 예.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객체 편집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3단원의 객체 편집하기를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지우기, 이레이즈, 복사하기, 카피 명령어, 그 다음에 이동하기, 무브 명령어, 잘라내기, 트림 명령어, 평행 복사하기, 옵셋 명령어, 반전 복사하기, 미러, 그 다음에 어레이, 예, 지정된 수만큼 복사하기, 예, 배열하는 거죠. 예, 어레이 명령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도록 해 볼게요. 예, 객체의 두 점 잘라내기, 브레이크 명령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객체의 두 점 잘라내기, 브레이크 명령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예, 말 그대로 두 점을 잘라내는, 예, 한 객체가 있으면 두 점을 잘라내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 명령어는 BR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브레이크에 BR 앞에 두 글자고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 그 다음에 메뉴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토캐드에서 우리 지난번에 계속했던 이 도면 비교, 예, 요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서 두 점을 잘라낸다고 했죠. 예, 그래서 어떤 거를 그 전에 예, 단축 명령어는 BR이라고 했어요. BR. 예, 브레이크에 BR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브레이크 바로 뜨죠. 예, 그 다음에 요 그 리본에서는 홈 탭에 수정 패널에 끊기라고 있죠. 예, 끊기가 어디 있을까요? 예, 자르기에 있나요? 예, 여기 수정을 눌러보면 여기에 여기 있죠. 끊기. 예, 예, 네모진 예, 사각형에서 두 개 끊어지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요것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메뉴에서는 수정에서 똑같은 그림을 찾으면 됩니다. 똑같은 끊기 여기 있죠? 예, 끊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브레이크에 BR 하거나 끊기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끈을 잘라낼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 요 객체를 선택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자, 이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이 선택하는 그 점이 제일 중요해요. 선택을 딱 하면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 점을 선택을 하래요. 끊을 점을. 자, 그러면 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 끊을 점이 선택이 되죠. 그려지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선택을 하면 그거만큼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끊어주시면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컨트롤 Z에서 다시 살려주고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다시 한번 보면 브레이크 할 때 BR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이건 선택이 안 되네요. 선택을 할 때 여기 객체를 선택하면 그때의 그 선택 위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는 것과 잘라내기 시작하는 위치까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객체를 선택할 때 여기 위에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잘라내지는 거고요. 예. 여기서부터 BR 해서 여기서부터 선택을 하면 이 지점부터 잘라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택을 어느 지점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예. 이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BR 해서 선택을 여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요 두 부분이 잘라져지겠죠? 그래서 선택할 때 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명령할 때는 첫 번째는 객체를 선택하고 잘라내기 시작하는 점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나는, 그 잘라내는 것이 끝나는 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R 명령에서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 또 옵션이 하나 있죠. 첫 번째 점 F가 있어요. 예, F를 누르면 첫 번째 점을 객체만 선택하고 첫 번째 점을 다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F예요. 예, 그러한 옵션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객체 편집하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지워진 객체 복구하기, 예, 옵스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메뉴나 리본에 없고요. 옵스라고 명령어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단축 명령어도 없고 OOPS를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워진 게 있으면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다 지워지죠? 이 상태에서 OOPS 엔터 치면 아까 방금 지웠던 객체들이 다시 복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언두, 우리 언두 알죠? 컨트롤 Z. 예, 언두라는 명령어 뒤에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걸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나서, 이레이즈 명령어를 실행을 해도 되고요. 컨트롤 Z를 눌러봐요. 그러면 다시 복원이 되죠. 근데 이 컨트롤 Z, 언두 명령어는 방금 실행했던 것을 취소하는,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지우기를 실행했던, 다른 뭐 그리기를 실행을 했던, 그 방금 전에 실행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는데, 예, 옵스는 지운 것만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명령어를 실행 안 해도 그 전전에 그 지우기를 실행을 했어도 가장 최근에 지운 것을 복구해내는 명령어가 옵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두하고는 구분이 되고요. 예. 어쨌든 가장 최근에 지운 것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OOPS, 옵스를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실행된 명령 취소하기 언두 명령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컨트롤 Z라고 단축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빠른 도구 모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여기 왼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모양 요거 있죠? 예. 요게 바로 언두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 명령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un undo라고 명령어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 하면 방금 전에 실행했던 것이 취소가 되는 거고요. 방금 실행했던 명령이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화살표는 redo죠. 예, REDO. 예. 요거는
언두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예, 언두 명령 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는 명령어가 리두가 되겠고요. 이게 리두고 이게 언두예요. 그리고 단축키로 따지면 컨트롤 Z가 언두고 컨트롤 Y가 리두입니다. 컨트롤 Z 리두 언두 컨트롤 Y 리두. 이것은 뭐 다른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단축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명령어를 이렇게 빠른 실행 아이콘을 누르거나 단축키를 눌러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명령어를 직접 넣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undo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아까랑 다른 것은 컨트롤 Z를 눌렀을 때는 방금 전에 컨트롤 Z를 한 번 누르면 방금 전에 명령어가 취소가 되고 두 번 누르면 그 전께 또 취소가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언두 명령어를 바로 쳐서 실행을 하면 명령어를 넣으면 이런 작업이 떠요. 작업 지시가 떠요. 작업의 수를 선택을 하래요. 취소할 작업의 수를 선택하시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냥 1 한 번 명령어를 취소하는 겁니다. 직전에 했던. 근데 만약에 2로 바꾼다 그러면 직전에 했던 두 개의 명령어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이라고 입력하면 직전에 했던 10개의 명령어를 취소하는 게 되겠죠. 예. 요렇게 직전에 했던 여러 가지 명령을 다 한꺼번에 취소하고 싶으면 undo를 명령어를 직접 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redo입니다. R-E-D-O 라고 입력을 하시면 방금 취소했던 것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undo를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redo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9번, 10번, 11번이 리드인데 여기는 없네요. 강의 자료에는. 예, 어쨌든 2점 잘라내는 브레이크, 웁스, 지운 거 되살리는 웁스, 그 다음에 명령 취소, 언두를 취소하는 리두까지 8, 9, 10, 11의 객체 편집하기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11가지의 우리 편집하기 옵션을 기능을 살펴봤으니까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객체를 복사하는 그러한 연습이 되겠는데요. 예, 여러분들 그 예제 파일, 파트 3의 예제 파일 그 통째로 거기 다운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거기 출판사 들어가서요. 아니면 제가 하나하나 교수학습센터에 올려준다고 했죠. 예, 지금 교수학습센터에 그 들어가 보시면 강의실에 학습 자료 그 폴더에 들어가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단원 학습 자료라고 해서 가보시면 파일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바로 객체 복사 여기에서 활용을 할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세요. 뭐 더블 클릭을 그 파일로 가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오토캐드에서 불러오기로 해서 그 파일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객체 복사하기 요 파일이 실행이 됐죠? 예, 이렇게 파일이 불러와지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게요. 마우스 휠을 돌려서 요 뼈다귀 모양 같은 거 있죠? 얘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확대할 때는 줌 Z 스페이스바 눌러서 우리가 주로 보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명령어요? copy 명령어를 입력을 해 볼게요. copy 명령어입니다. 예, 복사의 기능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이제 카피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객체를 선택을 하면 되죠. 하나씩 눌러도 되고
하나씩 선택을 해도 되고, 영역을 지정해서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객체를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여기 왼쪽에서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영역을 설정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객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죠. 선택이 완료가 됐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선택이 완료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기본점, 기준이 되는 점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을 우리가 우측 상단에 있는 요 모서리를 지정을 해줄게요. 예, 그래서 모서리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할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되고, 예, 좌표를 직접 찍어줘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모서리를 찍었고 우리 오브젝트 스냅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요 끝점 선택을 해줄 수 있죠. 예, 선택하고요. 그리고 현재 복사 모드가 지금 다중인데 왜 이렇게 되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copy COPY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이 됐으면 스페이스 완료를 하고요. 지금 다중이 맞는데, 예, 다중 한번 선택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여기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선택하고 이 끝점 선택하면 계속해서 복사가 이루어지죠. 아까 다중이라는 옵션이, 예, 다중이 아닌 걸로 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만 카피되고 복사되고 그냥 종료가 돼 버렸는데, 다중이라고 선택이 돼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복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가 다 됐으면 종료, 예, 2를 누르거나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를 복사를 해서 넣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우측 축소를 한 다음에 저 우측 하단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줌 Z 명령어 실행해서 한 우측 하단 영역을 이렇게 해주시면, 예,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있는 요 객체들 있죠? 얘네들과 동일하게 요 밑에도 이 선들을 이렇게 다중으로 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카피 명령어를 실행을 해 볼게요. 예, COPY 엔터 누르고요. 그 상태에서 객체 선택을 합니다. 예, 요 객체를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선택 완료.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점을 지정을 해야 되죠. 예, 기본점은 책에서는 여기 아래 끝점 여기를 지정을 하래요. 끝점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배열을 거기 복사를 해놔야 되는데, 우리 배열 기능 지금 동일한 간격으로 선들이 계속 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열 옵션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열 여기 눌러도 되고 그냥 A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나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배열할 항목수를 입력하래요. 자, 몇 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자, 본인까지 포함해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이라고 입력하고요. 9가 아니고 10이에요. 입력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면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아까 기준이 된 지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복사하는 점의 위치가 정해지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예, 배열이 되면서 정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를 어떻게 잡느냐?
기준점 여기로 잡았으니까 우리 정확한 요 떨어진 거리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요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 보면 여기 한 50 거리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골뱅이 50,0 이라고 50이 아니네요. 250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컨트롤 Z하고 COPY 객체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기본점 설정하고요. 그 다음 배열 A 입력하고 항목수 10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여기 떨어진 거리 얼마라 그랬죠? 250이라고 그랬나요? 골뱅이 250, 0 혹은 250 작다 0도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 요 기준점에서 요만큼 50만큼 50,0만큼 이동한 요 점으로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배열되는 형태로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사를 배열의 형태로 복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컨트롤 Z 언두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는 어떻게 지시하고 있냐면 요 기준점이 떨어진 거리를 50, 아까 50이라고 제가 250이라고 알려줘서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예, 이 거리를 이 다른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 가지고 찾아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예, COPY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기본점 여기 아래 점 선택하고요. 우리 배열 A 선택하고 배열 개수 항목수 10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PER을 누르래요. PER 그 거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PER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오브젝트 스냅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Shift 우클릭하면 오브젝트 스냅이 실행이 되고요. 예, 거기에서 연장선 연장선이 아니죠. 예, 연장선이 맞네요. 예, COPY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피 선택 그리고 기준점 잡아주고요. 예, 그 다음에 배열 A 그리고 배열 개수 10이고요. 그런 다음에 PER을 입력을 하고요.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 스냅을 실행을 하는데 Shift 우클릭해서 연장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오브젝트 스냅의 연장선을 누르면 예, 여기 저 점을 잡아서 연장선을 쫙 내리면 연장선이 나타나죠. 이 점에서부터 쭉 내리면 연장선이 나타납니다. 예, 그 연장선에 그대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면 어이구 하고 다시 연장선 예,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장선은 오브젝트 스냅을 이용을 해서 예, 이 간격과 동일한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좀 어려운 방법으로 하긴 했는데 예, 거리를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방법은 기준점을 여기로 잡지 말고 여기로 잡으면 여기 끝점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다르게 잡으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COPY 개체 선택하고요.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 볼게요. 여기로 잡으면 그 배열 하면 자연스럽게 10
누르고요. 자연스럽게 요 끝점을 선택을 하면 동일한 간격으로 자연스럽게 배열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방법은 이 거리를 오브젝트 스냅을 이용하는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서 배열하는 방법을 썼고, 또 제일 처음 했던 것은 그 거리를 직접 입력을 해서 배열을 했었죠. 예,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다 한 번씩들 해보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 3장 객체 변형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객체 편집하는 거 말고 변형하는 거는요, 뭐 객체 크기를 늘리거나 회전하거나 객체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형태만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일 크기 조절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9까지 9가지 객체 변형하기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같은 경우는 171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크기 조절하기, 스케일,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기능이 되겠죠. 예, 명령어는 단축 명령어는 S 스케일의 두 글자인 SC가 되겠고요. 그리고 리본 메뉴에서는 홈 탭 수정 패널 축척, 도구 모음에서 메뉴에서는 요 축척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예, 스케일은 우리 도면 비교하기로 다시 넘어가서요. 예, 거기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예, 거기에서 우리 스케일 단축 명령어가 수정해서 축척 여기 있죠? 예, 이 축척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스케일 SC를 입력을 하거나 혹은 여기 메뉴에서는 수정에서 축척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예, 이 축척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예, 선택을 하면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예, 객체를 뭘 선택할까요? 이 문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했으면 엔터 누르고요. 예, 기준점, 요 끝점을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선택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여봐요. 자,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크기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크기에서 선택해줘도 되고요. 혹은 SC 객체 선택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숫자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비율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다 그러면 2배로 커지는 게 되겠고요. 혹은 1이다 그러면 1배고 0.5다 그러면 0.5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척 비율을 입력을 해서 스케일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SC 스케일에서 아까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기준점 잡은 다음에 기준점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늘려주느냐예요. 여기 잡으면 여기서부터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고, 여기 기준이면 여기는 기준점은 크기가 안 변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확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거고, 여기 기준점이고요. 자, 복사 C 옵션 두 개가 있죠. 복사와 참조가 있어요. 여기서 배율을 바로 2나 뭐 그 배율을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여기에서 복사라는 게 있죠. 아래 복사를 한번 옵션을 선택을 해볼게요. C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배율이
지정이 되면서 원래 거는 사라졌는데 이거는 지금 스케일만큼 2배다. 엔터를 눌러보면 2배로 커진 게 만들어지고 원래 것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거 있으면서 복사해 주면서 스케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복사 옵션이겠고요. 컨트롤 Z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SC 해서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잡은 다음에 스케일을 눌러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SC SC 누르고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기준점 잡고요. 왜 복사 이런 게 안 뜨죠? 잠시만요.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요. 축적 배열 지정 또는 복사. 참조라고 있어요. R. 예. 요것도 한번 볼게요. R 요것은 선택한 객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길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조 길이 지정이 지금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고 아니면 새 길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복사하고 참조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객체 변형하는 것은 크기 조절하는 스케일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객체 변형하기는 회전하기예요. 예, 말 그대로 로테이트 라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회전시키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냥 회전 돌리는 겁니다. 단축 명령어는 로테이트에서의 그 RO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서도 리본에서도 찾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도면 비교 여기서 자 우리 여기 리본에서는 수정 여기서 회전 여기 있죠. 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 메뉴에서도 수정 메뉴에서 회전 여기 회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서 로테이트의 RO라는 단축 명령어를 실행하셔도 되고요. 그럼 또 객체를 선택을 하래요. 객체를 요것을 또 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객체가 선택이 됐고요. 회전을 할 기준점을 선택을 합니다. 자, 문의 제일 가장 모서리인 여기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우스로 돌려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직접 회전 각도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각도는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45를 입력을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옵션 아까 그 스케일과 마찬가지로 또 옵션이 나타나는데 옵션이 동일할 겁니다. 아마 예. 로테이트에 R로 입력하시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기준점 잡은 다음에 보시면 복사 참조라고 이렇게 또 옵션이 있죠. 복사는 또 뭐겠어요? 회전시키고 원래 거 그대로 놔두라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고요. 이걸 누르면 참조는 또 선택한 객체의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각도를 입력하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회전시키는 옵션을 살펴봤고요. 명령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명령은 이제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것은 목깎기입니다. 목깎기. 여기 두 개가 지금 바뀌었어요. 예, 못따기가 아니고 목깎기입니다. 체계도 잘못되어 있네요. 예, 목깎기입니다. 그리고 요 각지기 하는 게 못따기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게 목깎기, 예, 필렛 혹은 필렛라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예, 우리 용접 나중에 용접
용접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 필릿 용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모서리 진 판을 용접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서리를 둥글게 용접재들이 채워지면서 용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상을 하면 되는데 필릿 용접을 모르니까 연상이 안 되겠네. 아무튼 둥글게 깎는 게 필릿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필릿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게 필릿의 F가 단축 명령어가 되겠고요. 예, 메뉴나 리본에서 목깎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 도면 비교로 와가지고요. 예, 여기에서 F라는 단축 명령어, 필릿의 단축 명령 F를 누르셔도 되고, 혹은 수정 여기서 여기 목깎기 있네요. 예, 목깎기를 선택을 하시거나 여기 수정해서 목깎기 여기 있죠. 목깎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목깎기 단축 명령어인 F를 선택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예, 첫 번째 객체 여기 요거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 선택을 하면 목깎기가 실행이 되는 건데 딱 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예, 요것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집중해서 요 사각형의 모서리를 한번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릿의 F 명령어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선택 객체 선택하고 두 번째 객체 선택하면 요 모서리가 깎여야 되는데 안 깎이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지금 목깎기의 반지름 둥글게 되는 그 반지름이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R이 이제 F죠.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션 중에 보면 여기 반지름이라고 있어요. 예, R이죠. R을 선택을 입력을 하시면 지금 현재 목깎기 반지름이 0으로 설정돼 있어서 아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50이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입력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객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요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깎여지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목깎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지름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다른 옵션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F 입력을 하시고요. 예, 여기 보면 명령 취소, 언두가 있고 폴리선이라고 있습니다. 예, 폴리선 같은 경우는 예, 당연히 폴리선이 있다면 그 폴리선의 전체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곡선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폴리선 한번 선택해 볼까요? 예, 폴리선의 반지름을 또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아까 지정한 50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그 상태에서 그 폴리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어때요? 다 깎였죠, 전체가. 그래서 아까 폴리선 옵션은 폴리선의 모든 모서리를 목깎기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깎기 F를 또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자르기 라는 명령이 있네요. 예, 자르기라는 것은 예, 곡선 처리, 그 목깎기를 한 다음에 그 모서리 원래 각져 있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을 그냥 놔둘 것이냐, 지울 것이냐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아까 목깎기 한 것을 지우고요. 자, F를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반지름 눌러서 50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르지 않기. 지금 기본적으로는 자르기로 저장이 돼 있었고요. 우리 자르지 않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 상태에서 첫 번째 점 선택하고 두 번째 점 선택해 봅시다. 자, 보시면 원래 요 선이 잘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죠. 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옵션 한번 볼까요? 다른 옵션은 필릿 F 명령 해주고 여기 다중
눌러볼게요. 예. 다중이라는 것은 여러 개. 우리 앞에서도 다른 명령어에서도 다중이란 거 있었어요. 예, 다중은 계속해서 이 모서리를 곡선 처리, 두 개 이상의 모서리를 곡선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선택하면 곡선 처리됐고요. 여기 선택하면 곡선 처리되고, 선택하면 곡선 처리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목깎기를 하는 것을 여기 다중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르기에서 자르기로 선택을 하면 예, 목깎기 한 개 여기에서 잘려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컨트롤 Z 눌려가지고 다시 명령을 취소를 해서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음 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객체 변형하기 기능은 예, 모서리를 각지게 만드는 못따기입니다. 못따기. 모서리를 따는 거예요. 모서리를 따는 거. 예, 챔퍼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각지게 만드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직사각형 그리기 할 때 요 기능, 예, 못깎기, 못따기 그 기능 옵션에 있는 것도 살펴보긴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원래 객체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각지게 하는 겁니다. 자, 못따기 명령어, 단축 명령어는 chamfer에 cha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리본과 메뉴에서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쉽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예, 그 도면 비교, 예, 고 캐드, 오토캐드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아, 여러분들 그 상태 그대로죠. 예. 그리고 여기 수정에서 예, 못깎기의 그 아래 버튼을 누르면 못따기가 있고요. 여기 수정에서도 못따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명령어를 cha를 입력하시면 챔퍼 명령이 실행이 된다고 했죠. 예,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하면 이렇게 목깎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예, 이것은 아까 목깎기와 동일한, 목깎기 처음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지름 아까 지정 안 했었던 거죠. 못따기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딸 건지를 미리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cha를 다시 입력하시고요. 거기에서 여기 거리 있죠? 예, 거리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거리, 첫 번째 못따기 거리를 우리 2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못따기 거리를 5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예, 그렇게 해서 거리로서 못따는 것을 설정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객체 선택하고 두 번째 선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모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20, 첫 번째 선택한 것에서 20만큼,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한 선에서 50만큼 따져서 이렇게 깎여 나간 겁니다. 깎인 게 아니고 못 따기가 실행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cha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컨트롤 Z, 잠시만요, ESC 키 누르고 컨트롤 Z 눌러서 아까 못 따기 한 거 취소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cha 명령을 실행을 해볼게요. 예, 실행을 해보면 아까 거리 명령을, 거리 옵션을 선택을 했죠. 예, 각도로서도 못 따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못 따기 각도를 거리가 설정이 됐죠. cha 다시 실행을 하고 각도 A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도를 입력을 하래요. 예, 거기서 45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45도. 각도 선택하기 전에 길이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할게요. cha 그래서 각도를 선택을 하고 예, 얼마의 길이? 50이라고 해봅시다. 50. 예,
선택을 하고 각도 지정을 해 봅시다. 예, 각도는 45도를 선택을 해 볼게요. 45도 선택을 해 보면,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0만큼 간 따고 거기에서 45도로 따는 겁니다. 요 첫 번째 선택한 선에서 50만큼 간 요 지점에서 45도만큼 딴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 못따기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CHA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다른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예. 폴리선 뭐 아까 못깎기랑 똑같겠죠? 폴리선 입력을 하시고, 예, 거리로 할지 각도로 할지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메서드 옵션은 뭐냐면 거리로 할지 각도로 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리로 돼봤고 각도로 돼서 그 입력한 값들이 다 지금 저장이 돼 있는데, 메서드 선택하면 거리로 할 거다. 그럼 거리로 우리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폴리선 선택을 했죠? 어이구, 잠깐만요. CHA 해주고 폴리선 선택을 해주면, 예, 아까 우리 설정했던 거리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폴리선을 선택을 하시면 그 폴리선의 각도가 다 변하는데, 아까 컨트롤 Z 누르면서 언두를 하면서 그 거리 지정도 다 삭제가 돼버렸나봐요. CHA 하고 거리를 다시 한번 못따기 거리 20, 두 번째 50 선택한 다음에 폴리선 눌러주시고 그 폴리선을 선택을 하면 그 폴리선의 모든 모서리가 이렇게 못따기가 돼버렸죠. 예, 그리고 CHA 명령어에서요, 메서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로 할지 각도로 할지 결정하라는 거고요. 타중은 뭔지 알죠? 예, 못따기를 한 번 할 것인지 여러 번 할 것인지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르기도 뭔지 알죠? 예, 자르기는 아까 못따기를 하기 전에 그 모서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명령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객체 변형하기 명령어는 extend, 연장하는, 끝점을 연장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연장할 때의 그 extend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extend에 ex를 입력을 하시거나 혹은 연장하는 요 그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도면 비교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리본에서 수정해서 수정 탭에서 연장하기가 어디 있나요? 자르기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자르기에 그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면 여기 연장이 뜨고요. 여기 메뉴에서는 수정해서 연장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extend의 앞에 두 글자 EX를 누르면 자동으로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연장을 뭘 할지,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객체 선택은 뭐냐면 그 연장이 될 그 대상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연장이 돼서 어디까지 연장을 시킬 것인가의 그 대상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객체를 선택을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장을 시킬, 자,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얘를 선택을 하면 요 곡선이 연장돼서 요 아까 선택한 객체까지 연장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연장이 바로 이렇게 될 거고요. 컨트롤 Z 누르고, 울타리 옵션을 볼게요. 울타리, 걸치기, 프로젝트, 모서리 이런 옵션이 있는데, 자, 울타리를 선택을 해볼게요. F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울타리라는 것은 임의의 선을 그린 후 선에 교차하는 객체를 모두 연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그잖아요. 그럼 이 선에 걸리는 그 객체들이 여기까지 연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Z 누르고 여기서 걸치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걸치기는 뭐냐면 C. 걸치기는 두 점으로 만든 사각형을 이용해서 객체를 선택해서 연장합니다. 사각형을 만들어서 포함이 된 그 객체가 바로 이 처음 선택됐던 그 객체까지 연장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Z 누르고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장할 때 투영 옵션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투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익스텐드, 마지막에 모서리, 객체를 교차하는 모서리까지 연장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옵션이고요. 선택하는 옵션이고, 울타리 걸치기는 연장시킬 객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이런 옵션 안 쓸 거면 그냥 객체를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것도 연장해 볼까요? 어떤 게 있죠? 얘도 있죠. 요 선도 저 객체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고요. 얘도, 얘는 안 되네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X자 표시가 뜨고요. 되는 거는, 연장이 되는 거는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선택해서 바로바로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좀 다시 좀 회복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명령어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변형하기 다섯 번째 연장 익스텐드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서리 늘리기 스트레치, 늘리는 겁니다. 신축 명령어를 찾으시면 되고요. 단축 명령어는 스트레치의 맨 앞에 이 S를 눌러주시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 명령어 S를 실행을 하시면 모서리를 늘리는 신축 명령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한번 메뉴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도면 비교 넘어가서 뭐를 신축할까요? 신축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위치로 이동에 가깝습니다. 스트레치, 이것을 늘려가지고 이동하는 것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리본에서는 수정해서 이제 신축이 있죠? 신축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수정 누른 다음에 신축, 신축 여기 있네요. 얘를 선택을 하셔도 스트레치 명령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치 S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객체의 모서리를,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하나 선택을 했다고 하면 스페이스 완료하고, 그런 다음에 기준점 잡아주고요. 기준점 잡았으면,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면 그 지점으로 이렇게 스트레치, 이렇게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내리기라는 표현보다는 이동의 명령이, 이동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고 이동하고자 하는 점으로 이 객체를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치 S 명령어 실행하고 객체 선택하고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자, 아까는 지정을 해줬는데 기준점 지정해주고요. 아까는 마우스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잠시만요. 다시 한번. S
선택해주고 기준점을 지정을 해줬는데 그 전에 변이 한번 눌러볼게요. 이 옵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D 눌러주시면 변이를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변이를 우리는 요 이동할 스트레치 시킬 변이를 직접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XY 좌표, 상대 좌표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혹은 상대 극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0, 500이라고 해볼까요? 골뱅이 500, 500 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어디 갔죠? 너무 값이 큰가요? 다시 선택을 하고 변이 눌러준 다음에 골뱅이 50, 50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멀리 이동했나요? 예, 골뱅이 없이 입력을 해야 되네요. 예, S 누르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우리 변이를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골뱅이 누르지 마시고 100, 10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측으로 100만큼, 위로 10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이로서 입력을 해주는데 극좌표계로 이동을 시켜볼까요? S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변이 누르고요. 누르고 500 그 다음에 작다 0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500의 거리만큼 이동을 하는데 각도 0도 그러니까 오른쪽 순수 X축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500만큼 이동을 시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치 기능은 명령은 이동시키는 명령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기준점 잡아서 이동하고 기준점을 이동을 시키면 되고 혹은 변이로서 스트레치 시켜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스트레치 명령을 안 쓰고도 그냥 마우스만으로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동하는 거니까 그냥 그 객체를 잡고 바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그래서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폴리선 선택을 한 다음에 객체를 잡고 이동을 그냥 시켜도 돼요. 이게 바로 스트레치 명령하고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잡고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근데 이 정점을 잡으면 안 되는 건 알죠? 정점 잡으면 이렇게 신축 이렇게 늘어나고 각도 변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 정점이 없는 위치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선이 여러 개인가 봐요. 복사가 되고 예, 여러 개가 있네요. 예, 아까 복사가 돼 있나 보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쭉 이동을 시키시면 스트레치 명령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스트레치 명령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 7번째가 폴리선 변경하기. 예. 폴리선에 뭐 굵기나 혹은 폴리선을 그 각 객체로 쪼개거나 혹은 다시 연결하거나 스플라인으로 변경을 곡선화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객체 변형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예, 명령어가 패딧이 되겠습니다. 예. p-edit이에요. 그 폴리선을 편집한다고 해서 p-edit이 되겠고요. 예, 이것을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할 게 많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너무 많이 해도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힘드니까요. 우리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절하기, 스케일, 로테이트, 필릿, 챔퍼, 못깎기, 못따기, 그 다음에 연장하기, 모서리 느리기 이렇게 해서 객체 변형하기는 6개를 살펴봤고요. 자, 우리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는 복사하기에 대한 예제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배열의 형식으로 복사하는 것도 살펴봤었죠. 예.
그리고 언두, 리두, OOPS, 읍스는 지워진 객체 복구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두 점을 잘라내는 브레이크 명령어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옵션들도 한번 다 눌러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컴퓨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객체 변형하기 6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 폴리선 변경하기부터 객체 속성 변경하기까지 진행을 하고, 예, 다양한 편집 명령을 이용해서 요 기어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하다 보면 다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한번 눌러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예, 각자 한 번씩 다시 복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